자, 이제 수원 2단원 삼각함수 극협입니다. 그죠? 자, 삼각함수 우리가 다항식이 돼 2차식이면 2차 함수 했잖아. 이제 삼각 B를 표현하는 직각상에서 나타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것에 각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 1도, 2도, 3도 이렇게 도로 표시를 하잖아.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특이한 이거는 단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위라는 것을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각이라는 것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일반각 하면 우리가 360분법이라고 해서 한 바퀴를 360도라고 그냥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몇 칸을 차지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이 말인 거거든. 한 바퀴를 360개로 쪼갠 다음에 한 칸을 1도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각을 재는 방법이 일반각이라고 본다면 호도법은 말 그대로 호라는 걸 가지고 각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호도법은 반지름이 1인 녀석에 대한 호의 길이라는 것을 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그럼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를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는 정확히 나릅니다. 1m, 1mm, 1cm 이거 다 다르잖아 단위가. 근데 우리가 그냥 단위를 수직선 꺼놓고 원점 잡아놓고 1을 딱 정한과 동시에 1이라는 길이는 바로 정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 호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하자. 호의 반지름이 1이라고 이 길이를 1이라고 정해놓는다면 특정한 숫자라고 하는 것이 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수직선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실수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 다른 표현하면 각의 실수화. 각이라는 것을 실수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을 실수로 표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는가 볼게요. 처음에 각과 각의 크기라는 것이 있는데 자, 시초선이라는 게 있고 동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x축이라는 게 있고 좌표평행상에서 y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이쪽 부분을 시초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4분면을 이제 표현을 할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표현하듯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정한다라는 거예요. 반대쪽이면 당연히 음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특정한 각을 위치를 하는 이런 게 만약에 주어졌대.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를 동경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요만큼만 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위치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이만큼 와도 된다는 뜻이고 두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이만큼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저만큼만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요만큼 각을 알파라고 표현하고 동경의 각을 임의로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알파는 최소 값의 양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세타가 표현이 되는 것은 2n 곱하기 360도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어. n 이때 n이란 정수. 정방향으로 한 바퀴 돌든 역방향으로 한 바퀴 돌든 무조건 시초선의 위치와 똑같을 거다 이 말인 거야. 거기에서 그냥 알파를 더해주면은 이 동경이 가지는 각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이 위치로 갈 수가 있다. 그때 세타를 동경이 가지는 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만큼이 알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n이 이제 0일 때 예를 들어 얘가 60도다라고 해보자. 그럼 알파가 60도인 거예요. 그게 360도에서 60을 더하나 720에서 60을 더하나 마이너스 360에서 60을 더하나 전부 다 이 동경이 가진 이 위치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뒤쪽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시초설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 있고 식의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서 위치를 동경이라고 할 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라는 것은 거꾸로 가도 괜찮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다 이 말인 거야. 한 바퀴 돌고 나서 가도 상관없다 이 말이지. 여러 바퀴를 돌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거를 뒤에 아마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동경 OP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대.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렇대. 자, 이제 일반각 여기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냥 알파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걸 생각해도 되고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해도 되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가는 걸 생각해도 되고 어떤 거 특정 한 개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뭐지? 그냥 바로 가는 게 제일 만만할 거니까 그냥 알파 각을 따로 두자.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세 바퀴 돌든 알파 각의 위치로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n 바퀴 돌아서 알파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은 360도씩 회전한 방향과 횟수를 n이라는 것은 몇 바퀴 돌았니? 거꾸로 몇 바퀴 돌았니? 정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각은 보통 양수로서 가장 작은 각 하나 정도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자, 보기가 곧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 자, 동경한테 일반각을 구해보자. 그냥 45도래. 360도 몇 바퀴? n 바퀴 해놓고 그냥 45도 더하면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옆에 거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 해놓고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달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양수로 표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요렇게 갔다면 몇 도를 나타내는 걸까? 300도를 나타내고 있겠지요. 따라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0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할 때 주의사항 도 있지요 각도 이 표시 빼먹으면 틀립니다.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도 단위를 정확하게 적으면서 해줘야 돼요. 꼴로 나타내라. 요 꼴로. 근데 알파는 0과 360 사이라 했습니다. 자, 50도 1번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50도 하면 끝난다 이 말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585도 자 360도로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225인가요? 또 한 바퀴 더 돌려볼까요? 어디를 나타내는지 135 그러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135도만큼 간 위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라고 써줘야 얘가 알맞아진다라는 뜻인 거지. 됐어요? 세 번째 1440도 요거는 이렇게 써볼게. 360도 곱하기 어떤 새로운 정수가 있어. 거기다가 실제로 1140도를 곱해주면 되지 뭐. 더해주면 되지 뭐 실질적으로. 근데 얘를 어차피 정수라고 하는 것은 m 대신에 n 빼기 3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60도 곱하기 n 빼기 1080도 더하기 1140도.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플러스 60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알파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60도만큼은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60도씩 더하고 여기는 360도씩 빼가지고 뭘로 만들자? 요 범위에 있는 각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면 끝나더라 이 말이죠. 마이너스 405도란 720도 더해주면 된다라는 뜻이겠지. 얼마예요? 315도래. 따라서 이렇게 4번 답을 해주면 되더라. 네. 일반 각이니까 그냥 n이야. n으로 표현을 해야만 돼. 정수로. 4분면의 각. 자, 4분면의 각은 일단은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이게 몇 바퀴 도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360도 곱하기 n, n 바퀴 돌았어. 시초선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적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이 알파도가 0도보다는 큰데 90도보다 작다면 몇 사분면을 나타내는 거다? 1사분면. 두 번째,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다면 2사분면이다. 세 번째로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 작다면 3사분면이다.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 작다면 얘는 4사분면이다. 그러니까 기본 옵션으로서 얘를 깔아놓고 뒤에 있는 각을 가지고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표현해주면 모든 각을 다 나타내는 상황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고정입니다. 시초선은 고정입니다. 토달지 마세요. 고정입니다. 정의를 하는 거는 토달지 마세요. 자, 어느 사분면에 있는가? 360도 빼면 되죠. 몇 도? 100도. 그래서 2사분면. 몇 도인데? 50도. 성급하게 하지 말고 10 닫고. 110도. 진짜가. 360을 더할 건데. 150도 위치 아닙니까? 몇 사분면? 이거는 마이너스 30도 맞아? 맞죠? 그 거꾸로 30도만 가면 조금만 가면 되는 거니까 4사분면. 이해되죠? 아니 이래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조금만 가자고. 몇 사분면 위치야. 오케이? 된 거 맞아? 요거 여기 제일 잘하는 게 민준이야 이거. 이게 기본인데요. 마이너스면 거꾸로 가면 되잖아. 조금만 응용하시면 될 건데 이게 양의 방향이면 이게 음의 방향이라고. 네? 3번은 왜? 왜? 360 더하면 마이너스 152가 미안합니다. 됐지요? 그럼 210도 맞잖아요. 맞네. 왜 강력하게 말하지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됐어요?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돌아라 했다고. 니 왜 이렇게 도냐고. 1, 2, 3, 4분면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할 거라고요. 약속인 거 어기지 마. 누구는 이래 돌고 누구는 이래 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의 방향, 이게 음의 방향. 그렇죠. 왜 이래 약속을 어기려고 하지? 아무튼 자 60분법
360분법이 안 합니다. 그냥 60분법이라고 해요. 자, 각도기 눈금 1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1도, 2도, 3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대로 표현하는 것을 60분법이라고 한다. 한 바퀴를 몇 조각 냈을 때 360조각 냈을 때 그 한 칸 한 칸을 1도, 1도, 1도라고 할 거다. 그 30개가 모여서 35도, 45도, 6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측정 단위가 정해놓고 하는 거고,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의 길이. 특히 R이라는 것이 반지름이 1이라고 R을 1로 잡았을 때가 제일 편리한 방법인 건데, 정의하기를 반지름이라는 것과 호의 길이가 어떨 때, 똑같을 때를 생각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각을 1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정의를 합니다. 1라디안이라고. 라디안이란 단위를 쓰긴 하는데,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 1이라고. 자, 그러면 요거를 1이라고 쓰지 말고, 일단 임의의 각이니까 문자로 한번 써보자. 그럼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다? R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치? 그건 넓인데요. 거시기 하네. 날렸어요. 1 남았고 180도. 그럼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파이분의 180도라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 각을 뭐라고 정의할 거다? 1이라고 정의를 할 거다. 그때 1이라 뭐라고? 파이분의 180도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양변에 파이를 곱하니까 뭐가 돼? 파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가 된다 이 말인 거야. 좀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나는 봐요. 일단 그렇다, 이렇다 정도만 하시고 그냥 원이 있는데 잠깐만 더 잘 그릴 수 있잖아. 자,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1인 거를 생각해보자 이 말인 거야. 그럼 한 바퀴가 얼마예요? 2파이. 그 2파이라는 것을 뭐라고 할 거다? 중심각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호의 길이가 한 바퀴다 이가 원 전체잖아. 그거 중심각이랑 매칭을 시켰을 때 반지름이 일자리인 걸로 고정하는 거예요. 일자리인 원둘레가 곧 한 바퀴다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2파이가 곧 360도랑 같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보자 이 말인 거지. 그러면 파이는 뭐가 돼요? 180도의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인마가 이야기하는 거와 이 녀석이 이야기하는 거는 같은 상태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 잘라버리는 거야. 자, 이 호의 길이가 뭐니까? 파이니까 중심각이 뭐다? 180도다? 그래서 파이를 180도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자라는 거야. 계속 반대로 말할래.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해가지고 선을 찍었어. 60도 각이래.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60도를 뭐라고 할 거다? 3분의 파이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호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다? 요 중심을 표현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야. 반지름이 뭐일 때? 1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파이가 180도와 같은 거다라고 이제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더라. 그럼 파이라는 것이 180도로 이제 정의를 해 놓고 모든 각을 표현하면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도는 뭐라고? 왜 이것도 계속 반대로 말하지?
맞지요? 파이는 180도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고 1도라는 것은 180분의 파이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30도면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지? 30도는 단위 변환만 하면 되잖아. 30 곱하기 도란 이거다 이 말이잖아요. 180분의 파이를 적용하면 되니까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자, 60분법 저거를 1도라고 하자. 60분법은 이제 잘 안 씁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와 서로 다른 부분에 잘라서 겹쳐 놓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대.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표현한 거는 다 다르지만 내가 표현한 것과 책이 표현한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각은 1이라고 하는 이 각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 1이라고 하는 이 각은 몇 도다? 파이분의 180도인데 파이라는 것은 3.14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3을 나눈 60도보다는 분모가 조금 크니까 60도보다 조금 작을 거야. 57점 얼마야. 됐지?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이 각을 60도보다는 작고 45도보다는 큰 각이 바로 1이 나타내는 거다. 이 정도만 알아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7점 얼마, 약 58도 정도라고 알면 더 좋겠고.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 나왔네, 이게. 반지름의 길이와 1인 부채꼴의 중심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그 호의 길이와 같게 된다. 물론 단위는 길이가 아닌 라디안이다. 단위는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각을 실수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라디안 기호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수학적 장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B를 이용해서 나타냄으로써 각을 실수로 취급할 수 있는 수학적 장치다. 각을 실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함수화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각을 실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미분적분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장치지요. 다행이가 아이가. 로그처럼 엄청난 발명은 아니라니까. 자, 이런 거다. 관계.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지요. 자, 흔히 쓰는 거. 변환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각을 생각하면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걸 우리가 흔히 쓴단 말이야. 특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자, 30도, 90도. 어차피 우리는 또 삼각 함수 쪽으로 갈 거니까 90도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 삼각함수 쪽으로 갔을 때 30도, 45도, 60도면 우리가 길이 b를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삼각 b,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도 다 안단 말이야. 맞죠? 사인 30도 하면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이런 건 안단 말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죠? 길이만 알아도 우리는 각을 아는 건데 1대 루트 3대 2 이런 형태가 된다면 60도, 30도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표현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표현 연습. 3분의 루트 3. 속상하네. 그런 거 물으면 안 되는데. 호도법은 도라는 기호가 이제 없다. 실수처럼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축이라는 게 있고 Y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0, 시초선의 위치는 0, 0도, 0. 여기가 180도가 되겠죠. 그거는 파이. 90도란 2분의 파이.
270도니까 2분의 3파이. 여기는요, 다시 2파이. 2분의 5파이. 이거는 뭐고? 3파이가. 2분의 7파이, 4파이. 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맞죠? 그러면 각을 생각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각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 X축 기준으로 각을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에서 얼만큼 올라갔느냐, 여기에서 얼만큼 뺐느냐, 얼만큼 더 했느냐, 2파이에서 얼만큼 뺐느냐, 얼만큼 더 했느냐, 이걸 생각해 주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도란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 45도란 4분의 파이, 60도란 3분의 파이, 90도란 2분의 파이. 자, 90도 관련된 거는 엄청 쉽습니다. 그쵸?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자, 30도 관련된 거는 각을 어떻게? 여기서 30도 올라간 거, 0에서 올라가니까 뭐 당연히 3분의 파이, 아니지, 6분의 파이. 이쪽으로 간대. 위치. 파이라는 1에서 6분의 1을 빼는 거는 암산된단 말이야. 맞지요? 90도에서 더했다. 2분의 1에서 3분의 파이를 더했다. 통분해서 계산해야 돼. 귀찮단 말이야. 그럼 1에서 빼고 더하는 건 좀 쉽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가 150도의 위치. 150도라는 것은 180도에서 30도만 빼면 되겠네. 180도라고 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6분의 5파이. 그럼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60도만큼이 벌어져 있대. 각으로 따지면 180에서 60도 했으니까 240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240도라는 것을 호도법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파이라는 거에서 60도만 더하면 돼. 60도는 3분의 파이야. 그래서 3분의 4파이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또 X축 기준으로 뭔가를 더하고 빼고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정수 파이 0, 그냥 파이 3파이, 정수 파이 파이에 대해서 누구들을, 이 값들을, 특히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라는 것들을 이 정수에다가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얘들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6분의 꼴이면 몇 도랑? 30도랑 관련이 있는 거일 수밖에 없고 45, 4분의 되어 있으면 45도랑 관련이 있을 거고 3분의 되어 있으면 60도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각을 보면 굉장히 편하게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보기 5번. 다음 60분법에 나타내어진 각을 호도법으로 고치고 호도법은 60분법으로 하자. 자, 파이가 몇 도로? 180도. 60분법으로 바꿀 때에는 파이를 싹 다 180도로 바꿔서 처리하면 끝날 것이고 1도는 뭐죠? 위에 거에서 180만 나누면 돼요. 도라는 단위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에는 이걸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요걸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일 거 아니야. 30도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안다면 요 반띵 12분의 파이. 이건 180도에서 60도를 뺀 건데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건데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거다.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이걸로 바꿔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상태는 내가 말해주는 대로 조금 생각해 보는 버릇을 들여줘야 나중에 상가함수할 때 좀 유리해질 거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180도 빼기 나는 6이니까 30도란 뜻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10도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 그냥 180 쓰자. 60, 니는 300도 이렇게. 근데 3분의 5파이란 니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건데
이런 생각하면 더 좋죠. 360도, 60도, 300도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마이너스 210도였네요. 어? 마이너스 210도라고 잘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알면 좋겠네. 이게 머리에 딱 들어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넣어봐라. 제발 넣어놔라. 저 각들을 찾기 편하도록 내가 X축 기준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찾아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자, 공식대로 가면. 자, 호의 길이 L은 R 세타. 호의 길이를 구해보자. 우리가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호의 길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세타. 자, 우리가 중심각이 60도일 때 호의 길이를 구해보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60도라고 적는 게 정상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R이라는 거에 거리 단위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 센티미터나 미터나. 이 도라는 단위가 약분이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이 세타는 호도법이야. 실수란 말이야. 그냥 라디안이란 게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360도를 뭘로? 같은 호도법으로 2파이로 나타냈다면 그냥 깔끔하게 약분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뭐다? R세타로서 호의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넓이 S라고 하는 것은 파이 R 제곱이지요? 곱하기 360도를 2파이라 쓰고 중심각 세타라고 쓴다면 파이 약분이 되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고 R 세타가 호의 길이 L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R L로도 쓸 수 있는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공식들은 외워놔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자, 둘레야 뭐 당연히 RR이랑 L을 더하면 둘레니까 적어놨네요. 그냥 중심각은 반드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 보기 6번 L값 바꾸자.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2파이. 그래서 L값 R 세타. 부채꼴의 넓이 L 구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4파이 하면 되죠. 그래서 3, 4, 12파이. 세타 여기다가 뭘 곱하면 이거야?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니? 부채꼴의 넓이를 찾으래. 다 나와 있죠? 반지름, 호의 길이. 됐지요? 한 명 조금 정신 없을 거야. 자, 반지름계는 2, 호의 길이가 2R, 부채가 중심각 세타, 60분법, 세타는 60분법으로 표현하래. 자, 호의 길이가 뭐라고요? 2R. 반지름이 뭐라고요? R. 각을 세타라고 하겠대. 그럼 R 세타가 호의 길이인 2R이야. 세타라는 것은 2라는 호도법이다. 맞죠? 그러면 파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 솔직히 나도 이거 헷갈려서 맨날 바꿔. 1이란 파이분의 180도다. 맞아요? 그래서 2란 인마이 몇 배? 2배. 180분의 파이. 뭐라고요? 180분의 왜요? 왜죠? 아니 1은 파이를 나눴다고. 나누기 파이를 하자고요.
1도는이 아니고 1은. 그래서 요거 2니까 파이분의 360도. 아니, 그러면 1은 180도분의 파이로 될 수 있는 예? 아, 1은 180도 분의 파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보통 단위는 분모에 잘 안 넣죠. 보통 넣기도 하는데 보통 되지요. 그렇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결국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미분한 결과가 코사인 x가 된다는 것도 이 x를 실수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용했을 때 도보다는 라디안으로 각을 표현을 했을 때 그 각이라는 것이 실수가 되니까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미분 적분 이런 거 막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다. 뭐 그렇대요. 자,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 저기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 호의 길이는 둘레가 A라면 호의 길이 L은 2분의 1A, 반지름은 4분의 1A, 뭐지? 아, 최대 1대를 구하면 저렇다. 이거는 안 봐도 돼요. 문제 풀 줄 알면 됩니다. 좀 뭐 당연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봐요. 부채꼴의 둘레가 그냥 16이래요. 그럼 부채꼴이라는 걸 임의로 그려 그냥 대충 그려놓고 중심각 세타 잡고 R 잡고 L 잡고 저런 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두고 둘레가 16이래. 아, 2R 플러스 L이라는 것은 16이구나. 자, 거기서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와 넓이, 최대 넓이를 구해봐. 넓이가 최대가 될 때란 뜻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RL. L이란 R 세타. L이란 뭐 R세터도 맞긴 맞지. 새로운 기호를 가져오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야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R에다가 8 빼기 R. 그럼 이게 위로 볼록한 상태고 여기가 뭐죠? 0. 여기가 8. 그럼 최대는 뭐겠어? R이 4일 때 최대값일 거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R이 4래. 그럼 L은 뭘까요? 8이겠지. 그럼 L이 8이 이게 4세타잖아.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2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건 별로야. 어쨌든 최대 넓이라는 것은 R이 4일 때 세타는 2일 때 그때 반지름은 구했고요. 넓이를 구하래.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L은 8이죠. 그래서 2, 8이 16.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둘레가 20인 부채꼴 S가 최대일 때 중심각, 뭐 방금 했듯이 2 하면 됩니다. 항상 그리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기서 정리를 한 거야. R, 여기도 R. 그럼 호의 길이는 20-2R. 맞아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R에다가 10 빼기 R을 적용한 것이고,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되고 여기가 10이고 여기는 0일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래프 상황이. 그럼 R이 뭐일 때? R이 5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러면 호의 길이라는 것은 총 20이 돼야 되니까 1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L이라는 것은 R세타. 그래서 중심각은 2. 그래서 2라디안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 이거 시작할게요.